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혜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막연한 불안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다 보면 감정은 더 지치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당연히 부정행위가 존재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단둘이 여행을 가는 행위, 심야에 자주 단둘이 만나는 행위 등이 있겠죠. 실제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흔히 하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냥 친구였다. 실무에서 이런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도 하지만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는 친밀한 이성관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관리 차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이성 간 만남이 있었고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상당수가 피고의 집 주변에서 발생하였고 둘 간의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다정한 대화 내역이 존재하였던 사례에서 법원은 직접적인 성적 행위 정황이 없더라도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상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꼭 침대 사진이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수준의 친밀도로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상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는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등의 SNS에 가족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거나 집에 드나드는 과정에서 가족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이미 유부남, 유부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을 무시했다고 보고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 정리입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로 승부가 나거든요. 어떤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식당, 여행지 등 신용카드 계좌 사용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주변인 진술서, 사실 확인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지속적이고 친밀한 이성관계였는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 가방,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오히려 과한 의심으로 소송을 했다라는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가령 이 사건을 남탓만 하고 그냥 부인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 인정하는지 또 이혼 여부 및 이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단순한 몇 차례의 연락이나 만남만으로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반복된 부정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될수록 책임 범위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간소송에는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 제한, 즉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두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 이혼 승려 캠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만약에 2010년에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예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즉 만남이 반복되고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면 불법행위도 날마다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각각의 손해를 안 때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관계가 이어지는 외도라면 최근 3년 이내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도 상간소송이 필요한가요? 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상간자 소송을 비교적 주저없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인데요. 나는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렇다면은 상간소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기분만 상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수행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상간소송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너무 쉽게 넘어가서 본인의 잘못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정한 반성과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쉬운 용서를 기대하며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책임 공방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고 피고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은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고 이를 계기로 관계가 스스로 무너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정리하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에서 법적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한 번은 냉정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만 기대어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확보한 증거와 적용될 법리를 차분히 검토한 뒤 어떤 선택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지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필요한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장혜진이었습니다.